여러분, 제가 마사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틈틈이 문의가 오는데요. 그러한 문의들을 한 번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사지 업계, 특히 한국의 스웨디시나 일부 마사지 업소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정직하게 살아온 일반인이 테라피샵을 준비할 때 고려하면 좋은 점들입니다. 이 업계에 발을 디디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건전하게 운영할 거야. 깨끗하고 바르게 일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계에는 유흥업소, 조직폭력배 등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언제든 여러분을 덮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세 가지 위험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흥업과의 경계가 모호하다. 여러분, 스웨디시나 일부 마사지 업소는 그 성격이 정말 애매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전한 마사지물을 표방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흥업소와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돈의 유혹 때문입니다. 업주나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고객들이 유혹하는 돈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것만 하면 몇 배를 더 벌 수 있다. 한 번만 넘어가면 그 다음엔 괜찮아질 거다. 하지만 현실은 한 번 넘어간 그 선을 되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업소는 더 이상 마사지가 아니게 됩니다. 유흥업과 연계되면서 결국 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돼요. 두 번째, 어둠의 자식들과 연계 위험. 여러분, 이 업계는 간혹 조직폭력배, 법을 모르는 양야치들이 지역마다 곳곳에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주고 테라피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법의 테두리에 벗어난 오피 형태와 비슷하게 스웨디시 영업을 한다면 본인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조폭과 양아치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점이지요. 세 번째, 직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업주도 처벌받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직원이 몰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사지샵을 열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건전하게 운영할 거야. 불법적인 행동 절대 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이 모든 직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사자룸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사와 손님과 몰래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했어요. 단속반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업주는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한다고 해도 그게 통할까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업주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결국 벌금과 처벌은 업주가 받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여러분의 가게는 한순간에 불법 마사지샵으로 낙인 찍히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지 업계는 정말 매력적인 직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업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각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운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실은요? 외부의 유혹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강한 멘탈.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을 막기 위한 시스템. 불법과의 선을 확실히 긋는 의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처음엔 건전하게 시작했다가도 결국 망할 위기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마사지업을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현실을 말씀드린 건 위험을 알고 제대로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일반인이 마사지업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운영하세요. 첫째,
건전하고 오픈된 환경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시작하려는 마사지 샵이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형 홀이 있는 프랜차이즈 마사지 샵이나 피부샵처럼 밝은 분위기로 운영되는 곳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서는 불법적인 행동이 끼어들 여지가 적어지고 고객도 믿고 찾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 스파나 피부샵, 프리미엄 마사지샵을 고려하세요. 일반적인 마사지샵보다는 고급 스파나 프리미엄 피부관리센터처럼 전문성과 품격을 강조하는 형태를 추천합니다. 이런 곳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함과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고급 스파 형태는 고객의 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면 고객도 그만큼의 예의를 지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활용하세요. 이미 잘 알려진 건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그러한 곳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마사지사들과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마사지 샵들의 문제점이나 각 샵들의 장단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사지 샵을 창업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샵들의 창업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질문할 것들을 준비해 간다면 더 간편하게 마사지업을 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운영 매뉴얼이 체계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또한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이미지 덕분에 불필요한 오해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론, 투명함과 전문성,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사지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투명함과 전문성입니다. 불법과의 선을 확실히 긋고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공간과 시스템을 만들면 일반인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환경에서 일하면 스트레스도 적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오래 갈 수 있어요. 항상 준비 없이 돈의 유혹으로 욕심을 내다 보면 샵이 사라지고 개인적인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한 남자 업주들이 고객이나 여성 적건들과 문제를 일으켜 큰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나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없어도 억울하게 당하기도 한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원하는 테라피샵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진짜 스웨디시나 성적인 테라피를 하고 싶다면 샵에서 하지 말고 따로 취미와 같은 형태로 하세요.